70세는 인생의 갈림길이다. 여러분은 은퇴하면 어떤 생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전혀 다르다.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남녀 모두 75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남성의 건강 수명 평균은 72세에서 74세, 여성은 74세에서 79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다. 80세를 넘긴 남성이라도 정정하게 현역처럼 경영자나 학자,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부터 간병을 받는 요양 상태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70에서도 아직 머리와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까지 몸도 머리도 건강한 고령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영양 상태의 좋고 나쁨도 건강 장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 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 기술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오래 사는데 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진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다. 앞으로 70대를 보내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왜 70대의 생활이 만년의 모습을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 삶을 구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7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우선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해야 하며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70대 활동 의욕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하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따위가 없어진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70대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0대에 평소부터 걸으려고 노력해서 산책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계속하려고 한다. 70대에 수영을 하고 등산할 것을 맘먹고 습관화한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이다. 만일 신체 기능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는 마음가짐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회화, 바둑 장기,
낭독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거의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법 중에 광요법이라는 것이 있다. 인공적인 강한 빛을 일정 시간 받는 요법이지만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빛은 인간의 뇌와 기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빛을 쬐는 것으로 세로토닌을 증강시키면 기분을 가볍게 하고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단, 일광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는 없다.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그리고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걱정되더라도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 외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의 재고용 등 고령이 되어도 일하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대가 되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욕이란 원래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집에 틀어박혀 활발하지 않은 생활에 젖어 들기 쉬운 연령대이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퇴직 후의 활동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연금도 적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대한 선택지일 것이다.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측면에서도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들면 은둔 생활도 좋은 것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단숨에 뇌 기능, 운동 기능을 노화시켜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시대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은퇴한다는 생각 자체가 노후 생활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은퇴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현역 직업인으로 생활한다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긴 만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할 수만 있다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평생 계속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직장인이라도 직급, 정년, 즉 연령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일한다는 점에서 은퇴할 필요는 없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같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통해 계속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이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이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의 직무를 맡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 활동도 퇴직 후의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이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은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준다. 세 번째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된다. 70대에 가서도 은퇴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앞서 설명했다. 어떤 것이라도 은퇴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수반한다. 고령자에게 생활환경이 확 바뀌는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생활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건강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습관을 파괴할 수 있다. 나날이 활동량을 저하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활동량 저하가 지금까지 기능하던 운동 능력과 뇌의 기능을 쇠퇴시켜 버린다.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도 은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증의 자진 반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고령자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이동수단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출 시 항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면 거의 밖으로 외출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10중 8구는 2, 3년 안에 병간호를 받는 상황에 처하거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외출할 기회는 확실히 늘어난다. 최근에는 지방에도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진출하고 있다. 쇼핑하러 차를 타고 가더라도 건물 안을 꽤 돌아다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된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생길 것이다. 푸드코트에 가면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집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생활을 보낸다면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어느 날 갑자기 쇠약해져 버린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이다. 질병을 앓다 갑자기 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비활동의 경향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첩경이다. 또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70대 때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진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은 10%도 채 안 된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거나 하지 않으면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70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70대 무렵까지는 현역 때와 비교해 그다지 변화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0대 정도까지 상황이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다 늙어간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두 가지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찾아오지 않을까. 늙음은 기피할 수 없다. 80대가 되고 85세를 넘었을 무렵에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도 많아진다.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15에서 20년 정도 연장된 늙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수명이 100세 근처까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병석에 누운 채 노쇠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높은 확률로 그런 말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늙음을 기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80세를 넘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늙음을 혐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큰 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없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 늙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80세가 넘으면 늙어간다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한편으로 70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한창 늙음과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늙었을 때 사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법에 정답도 없으며 사람마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80대가 돼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의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작은 습관부터 만드는 건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와다 히데키의 70세가 노아의 갈림길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삶을 바꾸는 지혜의 견해가 들어간 정보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